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LG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주말에 제가 이제 방송을 켰는데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암호화폐는 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차트는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방송 킨 건 아니고요. 주말에 이제 관련된 여러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 그리고 리플 관련된 이제 좋은 기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방송을 켰고, 특히 이제 리플사가 그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 이제 아마존과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큰 부귀영화님이 리플 2억 달러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완료를 했다라고 이제 이 기사 내용을 올려주셨고, 기사 내용을 이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리플사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라운드는 테트라곤 주도 하에 SBI 홀딩스, 루트 66 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 리플은 2019년 내내 성장세를 더해갔다며, 이제 리플렛은 머니그램 등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300개 이상의 고유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유치한 투자 자금은 글로벌 인재 영입에 사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고객들과 파트너사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스위티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가족들과 미국 서부, 캐나다 서부 여행 중이에요. 지금은 시애틀에 있는데 MS 본사, 아마존 본사 등 보고 왔어요. 아들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 회사들의 초창기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드네요. 특히 아마존은 식물들 틈 속에서 일하고 일터의 반려동물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놀라웠어요. 이곳이 일터인 분들 극 부러웠네요. 이장님이 언젠가 이 회사들의 초창기 모습 보여준 게 생각도 나고요.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 될 거라고는 폴 앨런도 빌 게이츠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초창기이며 저점 구간이라는 거 믿고 있기에 지금 힘들지만 확신 가지고 자금 관리하며 잘 투자하고 있다고 스스로 토닥여 줍니다. 시간 좀 걸려도 계획한 매도 금액이 되었을 때 매도하면 되니까요. 전 분명히 그 가격이 올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가끔 전액 투자했다는 분 많이 보는데,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에 분산 투자하시고, 암호화폐에서의 분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금은, 달러 등등 모든 분야로의 분산 투자, 시장에 따라 비율을 어느 쪽으로 많이 넣느냐는 스스로의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비중 늘린 암호화폐는 힘들지만 비중 줄인 부동산, 주식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 나름 많이 힘들진 않아요. 비중이 반대였다면 지금 투자는 성공이었겠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분명 저점 매수했으니 만족해요. 이장님, 해밀리 모든 분들 암호화폐 시장 힘든 시기 건강관리 잘 하시며 스트레스 이겨내야 해요. 언제나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좋은 내용 이제 써주셨고요. 지금 이제 아마존 본사 여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이제 이 스위트님이 글 써주신 내용을 이제 읽어드린 이유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큰 부귀영화님이 리플이 2억 달러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완료했다 라는 내용과 또 이제 아마존 초창기 모습을 보니까 좀 이제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리플 XRP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좋은 타이밍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제 아마존이 아니죠, 리플이 이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라고 했는데, 이 시리즈 C 투자 유치가 어느 단계인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벤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기업들요, 이렇게 투자 순서가 있습니다. 투자 순서가 있고, 처음에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시드 펀딩, 그리고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이제 단계로 나가고, 그 이후에 이렇게 IPO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시드 펀딩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여기 밑에 써놨는데, 보면요, 초기 시장 조사, 시제품 생산, 보통 이제 엔젤 투자, 이 단계에서는 보시면 밸리 오브 데스 해서 죽음의 이제 계곡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살아남기 힘든 구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성공하는 회사는 뭐 100개 투자하면 뭐 한두 개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리고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정식 제품이 나오고 서비스를 개발하고요.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벤처 캐피탈 등등이 참여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고, 시리즈 B는 시장 접근이 확대가 되고 마케팅, 영업 광고 증대, 인력 충원, 벤처 캐피탈 등이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지금 리플사가 이제 거쳤던 단계, 시리즈 B를 통과하고 이번에 이제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리플사 벤처 캐피탈 벤처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스타트업 투자라고 했을 때 어느 단계 투자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 IPO 전 단계, 그리고 이 시리즈 A, B, C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 단계를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증대가 되고 스케일업이 가속화되고, 지금 이제 스케일업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죠.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헤지펀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투자 은행 등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리즈 C 단계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스타트업 최종 목표는 IPO, 기업 공개를 해서 자체적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기업에 인수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아마존 차트를 이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존이 언제 이제 상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존 IPO 20돌, 시가총액이 1000배가 늘었는데 2017년도 5월 16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가 1995년 설립한 회사이고요. 출범 당시에는 그 인터넷 서점에 특화된 기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만에 1997년 5월 15일에 IPO를 단행을 했어요. IPO를 통해 시가총액을 4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4억 달러 평가받았고, 보시면 이때 이제 IPO를 하는데 2년이 걸렸고요.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까 이제 봤던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시리즈 A부터 뭐 C 단계를 거쳐서 IPO 단계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다시 아마존 차트로 돌아가서 아마존이 이 97년도 5월 달에 IPO를 단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4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다고 했고요. 4억 달러 평가를 받고, 그 전에 97년도 전인 95년도에 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년 동안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IPO 단계들, 잠깐만요. 이거였죠. 이 단계, 이 시리즈 ABC 단계를 거쳐서 아마존은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때부터 아마존이 IPO 이후에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갔는데,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굉장한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죠. 보시면 2000년도까지 이렇게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크게 회사 주가도 올랐습니다. 보시면 이제 거의 1달러에서 135달러, 135배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쌍봉 찍고 다시 얼마까지 빠졌냐면 5달러까지 빠졌어요. 2001년도에. 그리고 이 기간은 거의 뭐 불과 1년 만에 130달러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5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이 당시에 이 아마존에 투자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야, 이 회사는 진짜 뭐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긴 한데, 대중들한테 공개가 되고 대중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주가는 이렇게 IPO 이후에 100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중들 완전히 참여가 대중들이 된 이후에 이렇게 한번 그냥 바로 또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이제 1786달러인데 그냥 1786달러까지 성장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20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20분의 1 토막이 난 이후에 이거를 다시 이 고점을 벗어나는데 걸린 기간이 보시면 거의 이제 10년입니다. 10년. 2000년도 초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올라왔다가 또 조정받고요. 올라왔다 조정받고, 이 과정을 거쳐서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IPO를 이 지금 노란색 제가 수직선으로 체크한 이때 IPO를 하고 1달러에서 113달러, 100달러 근처까지 이렇게 100배 넘는 성장을 하는 기간에 야, 여기 투자하면 돈 된다 라고 생각해서 닷컴 버블 때 들어왔던 사람들, 이때 이제 막 그 들어왔던 대중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하락 기간에 아마존 주식을 포기하고 저는 이제 팔고 나갔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이때 당시 2000년도 초만 하더라도 아까 이제 처음 봤던 것처럼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뭐 거의 대부분 모든 영역의 제품을 다루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쪽 책이라는 한쪽 분야에 특화된 그런 이제 인터넷 판매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성장할 거라는 거를 알고 지금과 같은 아마존이 됐을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 아무리 고점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들고 있었겠죠. 들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올라갈 때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 그런 물량들은 결국엔 남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마존 이렇게 이 차트를 쭉 보면서 지금 1달러부터 178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1700배 상승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 뭐 지금 뭐 몇만 퍼센트예요. 15만 3352 그러니까 1500배 1530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큰 성장을 지금 한 2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존이 IPO 한 이후에 이렇게 한 것이고 IPO 전에 아까 이제 봤던 그 시리즈 A, B, C 단계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할 때 그 전에 이제 벤처들 이 아마존에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격보다 IPO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아마존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이 IPO 했을 때 잠깐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왔습니다. 이 월봉인데 2.4달러 이제 시작을 해서 1.2달러까지 빠졌어요. 빠졌고 그 이후에 다시 그 다음 달 뭐 한 달 횡보하고 한 달 뒤에 이렇게 다시 장대 양봉으로 IPO 처음에 스타트 끊었던 가격까지 회복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100달러 이상까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그 시리즈 C 단계에 들어왔던 사람들 지금 IPO 가격이 2.5달러니까 뭐 시리즈 C 단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싼 가격 뭐 적어도 2달러보다 싼 가격이 뭐 0.2달러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0.2달러 뭐 0.25달러에 아마존 주식을 사서 들고 있다가 이제 IPO를 하면서 이때 이제 10배 정도 먹었으니까 팔고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또 이제 팔고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존은 나중에 그 아마존 주식이 지금은 인터넷 뭐 서점만 하지만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도 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매수만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시리즈 C 단계라고 하고요. 지금 이 아마존 차트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는 사실 걱정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XRP 이 가격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만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0.2달러 물론 아마존도 IPO를 거치고 나서 이와 같이 100배 이상 성장하는 큰 상승을 하고요. 이렇게 크게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 번 정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프 베조스처럼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수익이 거뒀을 때는 분할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취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일정 부분은 가져가고요. 만약에 아마존 주식을 우리가 뭐 이때 1달러도 안 되는 뭐 가격에 사서 들고 있다가 반 정도는 팔고 분할로 매도를 해서 뭐 50달러부터 팔았다고 하더라도요. 50달러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고 뭐 100달러까지 팔고 나머지 반만 들고 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어마어마한 만약에 1달러에 우리가 아마존 주식을 뭐 10,000개 또는 이제 10만 개 이렇게 샀다라고 한번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 10만 개에서 5만 개만 매도를 하고 5만 개만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5만 개 1786달러입니다. 그 사이에 또 그리고 이 사이에 뭐 배당이라든가 또 무상 뭐 증자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수익은 훨씬 더 이제 클 거라고 보고 1786달러에 5만 개만 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냐면 8,900만 달러입니다. 8,900만 달러. 뭐 100만 달러가 12억 정도 되니까 1,000만 달러면 120억. 거의 뭐 1,0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로 매도하고 반 정도만 나중에 뭐 리플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해서 충분히 이제 비싼 영역에 왔을 때 일정 부분 매도하고 지금은 이제 뭐 비트로 또 이제 교체할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일정 부분은 최소 홀딩 물량만
홀딩해서 가져가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그 그림대로 XRP가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와 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좋은 기사가 나와서 이 시리즈 C 투자 유치 완료했다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생일대의 어떤 기회를 잡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예전 이제 97년도, 95년도로 돌아가서 인터넷이 없던 시절 그때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이제 기회조차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정보가 충분히 정보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의미를 한번 아마존 주식과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몇 가지 또 좋은 기사가 있어서 그 부분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리플 CEO 내년 완전 디지털 법정화폐 출현 전망을 했습니다. 20일 금요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최근 2020년 주요 트렌드들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아르헨티나 등 G20 국가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법정화폐가 완전히 디지털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법정화폐가 어느 정도 신뢰를 잃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뭐 남미 국가들 뿐만 아니라 뭐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법정화폐를 충분히 디지털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 그는 내년 세계 20대 은행 중 절반이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이 부분은 리플 589님이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내년 1월부터요. 내년 1월부터 월가 투자 족쇄인 이 볼코 룰이 내년 1월부터 확 풀립니다. 지금 이제 2008년도 이 볼코 룰이 뭐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미국 은행들의 과도한 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됐던 볼코 규제 이 조치가 완화가 되는데 이 완화가 언제 되느냐? 내년 1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한 10일도 안 남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 볼코 룰이 완화가 되고 이 볼코 룰이 완화가 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이런 투자 은행들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이야기했던 내년에는 세계 20대 은행 중 절반이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 부분도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봤던 이 시리즈 C 단계에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 투자은행 등이 이 시리즈 C 단계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완전히 시장에 참여해서 예전 IPO하고 IPO를 단계를 거쳐서 아마존 주식을 대중들이 샀던 그 1997년도 그 이후 그림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투자은행들이 들어오는 그런 길이 지금 이제 열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기사가 있는데 내년 대형은행 20곳 암호화폐 거래 전망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이제 했던 것과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2020년 대형은행 20곳이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중 절반이 상당수의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플 589님이 올려주셨던 그 볼코를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게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링하우스는 세상에는 2000개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지 않다. 코인 하나가 다른 코인들을 모두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용 사례를 입증하지 못한 코인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암호화폐 99%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고 한편 다수 리플 관계자들은 내년 많은 법정화폐가 디지털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벤처 회사들 투자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리플처럼 뭐 SBI 홀딩스라든가 또 뭐였죠? 리플 투자한 회사들 여기 보시면 SBI 홀딩스, 뭐 루트 66 벤처스와 같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충분히 검증 단계를 거쳐서 이런 큰 돈, 어떻게 보면 2억 달러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돈을 투자하는 이런 암호화폐는 이런 과정을 이미 거친 겁니다. 아까 이제 봤던 이 시리즈 A, B, C 단계까지 지금 거친 것이고 이게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다른 암호화폐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그냥 이 시드 펀딩만 받고 그걸로 그냥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트코인들 중에 상당수는 이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고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당연히 확실한 종목들에만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암호화폐는 좋다라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 투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너무 크면 저는 좀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이제 리플에 관련된 좋은 기사들이 있어서 쭉 이제 읽어봤는데 다른 이제 기사도 있는데 다른 기사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또 궁금한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같이 올려주시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